MIN 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보고서 작성. 일단 보고서 형식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에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 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 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의원 대신에 연수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챗 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 할 수 있다.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 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 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 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 연수 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 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 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 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청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 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 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 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의회가 많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 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 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나 과학기술 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한 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 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 보고서가 나올 때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뿐 아니라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